그러나 과연 대한민국에서 그와 같은 헌법의 내용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헌법을 뛰어넘는 재벌 권력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할 때는 일자리를 걸고서 해고를 각오하고서 나서야 겨우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라고 하더라도 무자비한 자본 권력에 의해서 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라는 이유로 가혹한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즘 이제 삼성전자 노조 탄압 문건 6천 건이 발견된 이래로 삼성그룹의 노조 탄압에 관련한 이야기가 사회 전반에 매일같이 뉴스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들은 기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아까 영호성 열사 시신 탈취 과정을 상세하게 보도를 드리면서 새삼스럽게 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2013년에 이미 삼성그룹의 노조 탄압에 대한 문건은 심상정 의원께서 그 보도로서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고용노동부, 검찰, 사법당국이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라면 2014년에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서 영호성 열사, 최정범 열사 이 두 분의 노동자가 삶을 마감하는 그와 같은 비극적인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고용노동부나 검찰, 경찰한테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단 한 차례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불법 파견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증거를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오로지 삼성 편들기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그렇게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불법 파견에 대한 면죄부를 줬습니다. 노조 탄압에 대한 문건이 처음 보도가 됐을 때도 검찰 그런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법당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명백함에도 그 삼성이 작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은 이유를 갖다 들어서 면죄부를 쥐어줬습니다. 그 세월이 자그마치 5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 파기에 대한 문제는 비단 삼성그룹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중에 유성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노조 파괴에 맞서가지고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서 8년간에 걸쳐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조 파괴 뒤에 배후에 현대자동차 그룹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는 노동사건 중에 유일하게 유성기업 노조에 대한 재조사를 할 것을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불과 며칠 전에는 현대자동차와 그 다음에 창조컨설팅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라는 이유로 그 조사를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창조컨설팅이 결탁을 해서 공모를 해서 이 노조 파괴를 자행했다라는 내용이 분명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해서 재조사를 해서 그와 같은 내용을 밝혀내야 하는 것이 사법당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조사를 갖다 보류했다라는 것은 여전히 이 사법당국이 재벌들의 눈치를 갖다 보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와 같은 검찰 또는 이제 사법당국의 행태를 보면서 과연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에 대한 행위 또는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노조 파괴에 대한 내용들이 제대로 된 혁신이 이루어질 것인가,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저희는 기자회견을 하고 삼성에 대한 노조 탄압에 대한 내용을 청와대가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한 혁신을 이뤄낼 것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러 갑니다. 이 항의서한을 갖다 전달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청와대가 이제는 직접 나서서 검찰과 사법당국, 고용노동부와 결탁되어 있는 이와 같은 노조 파괴 행위를 막아낼 수 있는 오늘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대표재형 나두식입니다.
영모서 열사 기일에 강릉경찰서에서 영모서 열사 시신과 함께 아버지와 손을 잡고 장례식장에 들어온 기억이 아직도 저한테는 생생합니다. 그때 그가 얼마나 손을 꽉 쥐었는지 펴지지가 않아서 제가 오는 내내 그의 손을 잡고 왔었습니다. 거의 마지막에 도달할 때쯤 아버지한테 호석이가 왜 죽음을 선택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님이 자네들 뜻에 따르겠나라고 했을 때 손이 펴졌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 문건의 진짜 핵심은 바로 국가의 주요 권력과 삼성과의 정경유착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이 드러난 6,000건의 문건만큼이나 노조 탄압을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권력이 그것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근에 갑자기 불거진 것이 아닙니다. 삼성은 수십 년간 정경유착을 통해서 재벌 권력을 만들어왔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국민이 선출해진 국가 권력 위에 바로 재벌의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서비스지의 조합원들과 같이 공동투쟁을 결의한 세계 단위의 노동자들은 이 기회에 삼성그룹과 권력의 정경유착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기획했습니다. 투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체로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삼성그룹 안에 있는 조직되어 있는 4개 단위의 노동자들이 그 투쟁의 중심에 서고 선봉에 설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시민사회, 정치권 모든 노동자로 투쟁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세는 4.17 남북공동평화선언을 통해서 봄이 왔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에게도 4월 17일 직접고용 발표 이후에 봄이 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바라는 만큼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봄이 왔는지 저희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현재의 노동 정세는 삼성그룹 노조 파괴 문건을 통해 노동기를 넘어 일반 국민들조차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그룹을 넘어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고 자처해온 삼성이 저지른 노조 파괴의 만행은 단순히 정경유착뿐만이 아닙니다. 인권을 유린하고 열사의 시신 탈취까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요 권력, 고용노동부, 경찰, 검찰 이 모두가 삼성그룹과 정경유착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청와대가 나서서 정경유착에 대한 적폐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투쟁을 통해서 청와대가 답하게 만들려고 투쟁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투쟁 계획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정경유착을 폐기시킨다. 두 번째, 아예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만들어 나간다. 이를 위해서 ILO 핵심 협약 기준을 연내에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된 노조법 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만 비정규직이 마음 놓고 노동조합할 수 있는 그런 봄을 만들려고 합니다. 단계별 투쟁 계획으로서는 첫 번째, 주체인 저희들이 청와대를 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두 번째, 청와대 투쟁을 마치고 나면은 가장 간절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투쟁을 제안할 것이고,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노동조합할 수 있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에 대해서 이 요구를 걸고 투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모든 노동자를 향해서 말할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 하나만큼은 마음 놓고 하자라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외칠 것입니다. 시기별 세부 투쟁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계획을 발표한 이 투쟁 계획에 대해서 모든 단위에 제안할 것입니다. 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모든 노동자의 우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국제노총, 시민사회, 정치권, 학생 모든 국민에게 호소하고 이 투쟁을 같이 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문재인 정부한테 비정규직 제로,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 노조법 개정 등등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지금 상황을 보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체가 투쟁을 통해서 삼성그룹 노조 파괴 문건에서 나타난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마음 놓고 노동조합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만들기 위해서 싸움에 돌입합니다. 청와대를 향한 주체들의 투쟁 계획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5월 14일째입니다. 약 9주간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자회견을 통해서 투쟁 계획을 발표하고, 주체는 5월 28일주에 전국 185개센터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앞에다가 정경유착 폐기에 대한 청와대가 답하라는 현수막을 다 게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6월 4일주에 삼성그룹 노동조합 3개 단위의 본사를 포함한 각 10개 사업장에 동일한 현수막을 게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6월 11일주에는 고용노동부 각 지청에 동일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6월 18일주에는 전국의 주요 경찰서 앞에다 동일한 현수막을 게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6월 25일주 검찰청에 동일한 현수막을 제시할 것입니다. 6월 11일주부터 25일주까지 현장에서 거점 선전전을 배치하고, 거점 선전전을 통해서 여론을 확장시키고, 7월 2일주에 지역별로 주요 거점을 잡아서 지역별 거점 투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 14일날 전 조합원이 총파업을 결의하고 바로 이곳 청와대로 와서 우리의 요구를 명확히 전달하고, 이 투쟁에 청와대와 정부가 답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경유착이라는 적폐청산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답할 때입니다. 대통령 취임사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통령이 나와서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과 정부에게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 문건의 진짜 핵심적인 문제는 삼성그룹과 국가 권력의 정경유착이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청와대가 답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동부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삼성지회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에서 노조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재수사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 S문건 재수사에 관한 질의응답을 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들에게 질의응답을 했을 때 문재인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되고 있는 삼성의 노조 파괴를 포함한 지금까지 불법 행태들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고, 그 수사가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건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삼성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 그리고 오만, 그리고 노동자를 경영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오만한 인식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삼성에서 힘들게 7년, 5년, 또 1년 이렇게 노조를 만들어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삼성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청와대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해야 되고, 저희 삼성 노동자들은 다 현장에서 저희들처럼 힘들게 노동자업하지 않고 조금 더 편하게 노동자업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투쟁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공정하게 수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S문건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2017년 4월 12일 삼성 웰스토리가 생기자마자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회유당했고요. 노동조합이 파괴 위기에까지 놓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삼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신념하에 지금껏 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 문건이 공정하게 수사가 되었더라면 더 많은 조합원들이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노동조합에 길을 열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 정경유착이라는 어마어마한 돌이 저희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삼성 권력이라는 더 큰 돌이 우리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큰 돌을 깨트리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을 하려고 하는 수많은 동지들이 편안하게 그 길을 건널 수 있도록 그 돌 앞에 저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저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앞으로 노동조합이 인정받고 노동조합 하면 존경받는 그런 나라, 그런 세상 만들 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